드라마가 한 12년 전 드라마일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드라마인데 참 재미있는 드라마거든요. 차승원과 신미래, 김선아 간의 그런 여러 가지 아기자기한 알콩달콩한 이야기도 있는데 좀 드라이게 다 빼불고 알짱하다 보니까 좀 여러분 위주로 제 위주로 좀 편집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드라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주시에서 했던 그런 각종 정책을 드라마에 반영시키고 지방자치 현장에서 있었던 그 지방자치 현장에 있었던 의회와 집행부와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아기자기한 그런 어떤 물밑 이야기들이 다 이 드라마에서 이야기되는데요. 신미래 시장의 그 태어난 곳이 인주시라는 데입니다. 근데 인주시는 사실은 극중에서 이름이고 사실상은 나주시였어요. 김선아의 이름은 신미래였어요. 아마 저의 성하고 동일한 거 금방 느끼시겠죠. 사실 드라마 작가 김은숙 씨께서 나주시를 나와가지고 나주시 오셔가지고 저를 출연시키려고 그랬어요. 제가 거절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출연했더라면 할 걸 잘못했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워낙 내가 실존 인물이라 일단 나는 좋은 역할을 맡고 상대는 나쁜 역할을 맡는 이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직 시장이 그렇게 되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또 이렇게 서로 또 장애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김은숙 작가가 하여튼 이 드라마에서 신미래라고 하는 주인공을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나 또 여러 가지 대사 한마디 한마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했던 이야기들은 그대로 다 옮겨놨어요. 민생정치 꿈 깨라 그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무튼요. 저는 이제 지방자치의 영역에서 지방자치 좀 더 이야기를 좀 더 할 건데 지방자치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저는 그 지방의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체장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다 민의의 권력이니까 그렇지만 단체장은 집행부 공무원 및 아무개 시장님 이렇게 하잖아요. 또 이건 아무래도 소위 말해 집행부 공무원에 가까워요. 그런데 의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아무개 의장님 및 의원님 여러분 이렇게 군정 질문들을 이렇게 보면 그러잖아요. 부류가 좀 달라요. 가장 민의와 가깝게 있고 민의를 귀 기울이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이 자치단체라고 하는 이 공간 속에서 민의 권력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의회는 이 단체장의 권력 소위 말해 공무원의 권력이라고는 단체장하고 약간 좀 이 똑같은 대의 그 정치인이지만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지방자치의 혁신의 마침표를 절회로 이렇게 뒀는데요. 의회에서 세 가지 되게 크게 지금 권한이 있죠. 예산심의권 있죠, 의회. 행정사무감사권 있죠. 세 번째가 입법권이에요, 지방입법권. 근데 여러분들이 예산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정작 그야말로 지방자치의 틀, 규정, 지방자치의 법규를 만드는 이 입법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족해요. 관심도 부족하고 또 활동도 부족하고. 제가 최근에 우리 군의원님들한테 하순군에서 본인이 발의했던 거 또 이렇게 하순군에서 자랑할 만한 조례가 있습니까? 했더니 여러 조례를 보내오셨더라고요. 하순군에서도 군 의원님들이 우리도 모르는 아주 또 귀한 조례들을 많이 발의하고 있는 것들을 저도 몇 가지 조례 내용에서 봤어요. 일일이 제가 좀 부지런하지 못하고 여기다 실지를 못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일단 그 지방자치권의 범주에 있는 예산 심의권, 그 사무감사권 그리고 조례 입법권 중에서 앞에 이야기들은 되게 제 이야기 속에서 녹아 있었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보니까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가장 기본을 이루는 지방자치의 기본 틀을 만드는 것은
법과 제도 아니겠습니까? 지방자치제도의 법과 제도. 전체 인사라든가 총무행정, 산업행정, 복지행정 모든 것들의 규정을 한번 해놓으면 이 입법권은 예산은 당해년도의 예산의 심이지만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한번 법으로 정해놓으면 법이 폐지되기 전까지 반복적으로 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오늘 제가 지방자치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민생 현장에서 꼽히는 조례. 아까 뭐 이게 드라마에서 잠깐 나왔으니까 제가 간단간단 이야기할게요. 이것은 나주시의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했던 것이 2003년도입니다. 아마 대한민국 학교급식이 출발한 첫 번째 사례가 나주시의 학교급식이었습니다. 문제의식. 제가 제 아이가 다니던 학교에 가서 밥을 먹어봤어요. 2003년도 어느 날 우리 아이가 양산초등학교에 다니는데 거기 학교급식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그때 당시에 먹을 수가 없는 밥이에요. 세상에 내 아이가 이런 밥을 먹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3년 먹은 정부미를 먹고 있었어요. 여러분 3년 먹은 정부미를 찐밥으로 스팀으로 찌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래알같이 굴러다닙니다. 가시가시. 그 아이들이 그 밥을 먹고 있으니 얘들이 밥을 좋아할 리가 없죠. 빵이나 소세지를 좋아하지. 수입 먹거리. 아니 우리가 사교육은 좀 부족하더라도 먹거리는 그래도 우리가 부모들이 다 농사지니까 먹거리는 최고 아닙니까? 근데 3년 먹은 쌀을 먹고 있었다는 게 이거 거짓말이 아니에요. 화순군도 그랬고 전국 모든 데가 다 마찬가지예요. 군인들이 먹는 그 수준에서 양복을 갖다 먹었어요. 근데 세상에 그때 당시에 쌀은 남아돌아가지고 대폭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었어요. 동네방네 쌀이 쌓여있고 그런데도 정작 우리 아이들은 3년 먹은 정복을 먹고 있어요. 제도 설계.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아이들에게 그래 좋은 농산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농산을 먹을 수 없을까? 한번 계산해 봤어요. 수입 농산물하고 3년 묵은 정부미를 우리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로 바꿔보니까 14억이 1년에 14억 정도가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급식, 친환경 학교급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때 제가 친환경 학교급식을 시행하려고 하니까 공무원들도 법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아무 데도 안 합니다.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었더니 그 잘난 행안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때 법을 제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학교급식 우리 농산물 지원 조례였어요. 근데 그 우리 농산물이라는 것이 WTO 규정을 위반한 거다.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열심히 찾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우리 앞에 있는 이재태 보좌관 일어나고 있어요. 그때 제 비서실장이었어요. 그때 공문으로 왔죠. 예. 공문으로 이 조례는 법령에 위배되니까 폐지해라. 근데 제가 지방자치가 그렇게 무력하지 않아요. 우리가 꽤나 우리 농산물이 WTO 자유무역협정에 위배가 되면 그러면 친환경 농산물로 합시다. 친환경 농산물, 외국 농산물에도 친환경이라는 것이 이제 인증이 되는 농산물 우리가 사겠어. 이렇게 하고 우리 농산물이 아니라 친환경 학교급식으로 돌파했어요. 그랬더니 정부에서도 할 이야기 없잖아요. 아마 대박이 났죠. 이 학교급식 하고 나서 대한민국에서 나주시를 안 학부모들마다 왜 나주시는 저렇게 좋은 아이들 친환경을 먹이는데 우리는 그래야 되냐? 난리가 났어요. 경기도, 울산, 서울 지금 이번에 최고위원 된 여러분들이 찍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김영배 최고위원은 성북구청장이었는데 지금까지 나주 친환경 쌀 지금까지 갖다 먹습니다. 그 아이들 성북구청의 친환경을 먹이는 아이들은 쌀만큼은 나주시 갖다 먹어요. 친환경 쌀. 제가 그때 하순 국회의원이었으면 하순 쌀도 좀 팔아드릴 건데 지금까지 그래서 나주의 친환경 학교급식을 하다 보니까 전국이 다 너도 해가지고 결국은 무상급식까지 이어지는 게 그 효시가 나주 학교급식 조례입니다.
두 번째, 내가 제목을 빠뜨려 버렸어요. 마을 택시 조례. 나주시에 했던 거. 아까도 이야기입니다. 불편한 대중교통. 상강오지에 지금 하순도 좀 이양 천풍 가서 보면 마을에서부터 승강장까지 나오려면 200m가 아니라 500m 떨어진 마을이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나주에서 조사해 보니까 마을로부터 승강장까지 500m 이상 되는 마을을 조사해 보니까 90개 마을이더라고요. 그 어머니들은 버스 승강장까지 나오는데 이 고개를 넘는데 2번, 3번 주저앉아서 쉬고 버스 승강장에 가서 기다리는데 버스가 꼭꼭 때 맞춰서 옵니까? 이런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 마을에다가 버스를 집어넣으려니까 한 10억이 들어요. 근데 돈이 있어도 못 들어가. 마을 길이 좁아서. 그럼 택시를 한번 해보자. 택시를 하루에 아침 2번, 저녁 2번 왔다 갔다 2번씩을 실어 날리니까 마을 사람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3억 8천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시행을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농촌 지역에 택시는 손님이 없어서 터미널 앞에서 2시간씩 기다렸다 손님 탑니다. 이걸 마을 택시로 돌리니 택시 좋고 지역 주민들 좋고 이렇게 저는 칭찬을 많이 받았던 이 행정 중에서 요 제도 정말 어머니들께서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최근에도 우리 군수님한테 뭔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순군의 이 오만이라고 하는 이 도시 딱 집중되어 있는데 여기야말로 택시 교통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100원 택시가 부담이 되면 1000원 택시라도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버스 타고 광주 가는 것이 한 달에 10번이라면 내가 한의원 가고 목욕탕 가고 미장원 가고 이런 것이 한 달에 한 50번은 된다. 우리 주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교통수단이다. 반경 3km 내로 오가는 그런 교통수단으로서 가장 최적지가 하순읍이 아닌가 싶다고 그러면서 군수님한테 제가 전화했더니 군수님 굉장히 귀 기울이시더라고요. 다음 당정협의회 때 제가 한번 제안해 볼 생각입니다.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했더니 이것도 전국적으로 해야 하고 이낙연 지사의 총리의 100원 택시는 원조가 저예요. 근데 충청도에서도 오고 신안에서도 했는데 신안 군수 박우량 군수가 저한테 한번 오라 했고 밥을 한번 사주면서 나 자네가 했던 마을 택시를 했더니 아따 그냥 주민들이 그렇게 좋아하대야. 근데 주민들만 좋아한 게 아니라 면 단위에 짜장면집이 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시골 마을에서 짜장면 한 그릇 먹으려고 5,000원 주고 택시 타고 올 수가 없잖아요. 응? 근데 이 마을 택시로 그냥 보조를 해주니까 면 단위에 미장원, 면 단위에 짜장면집, 면 단위에 이발소 이런 데가 이게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진짜로 통계로 잡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튼 지금은 택시가 이제 100원 택시라는 이름으로 농촌 도시를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전면적으로 우리 대중교통을 자가용이 대다수가 가지고 있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이제는 노약자가 돼가지고 버스도 타기 힘들고 또 개별화 돼가지고 버스에 그냥 꽉꽉 채워서 다니는 경제성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한번 운영해 봅시다 라고 하는 게 제가 지금 중앙정부에다 대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농기계 임대은행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에서 빛난 정부, 중앙정부 코로나에 대한 대책들도 중앙정부가 잘했고 또 국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K방역이라는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어냈지만 그 과정에서도 수많은 우수 사례는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고양시의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 또 전주시의 착한 임대인 운동, 수원시의 자가격리자 임시생활시설 이런 등등등등 지방자치 행정이 해낼 수 있는 것은 이 장소와 내용을 불문하고 얼마든지 주민들에게 더 멋진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지방정부의 지금 권한과 역할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승군의 멋있는 조례들 제가 지금 제가 여기다 다 담지 못했습니다. 교복지원조례, 여성친화도시 지원조례, 또 결혼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결혼자 지원조례인가요? 등등등등. 하승군에서도 하승군 나름대로의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통해 가지고 중앙정부의 손길이 못 미치는 것들, 또 우리 지역의 젊은 청년들과 뭐 어떤 이 육아하는 여성들에게 맞는 그런 조례들을 만들고 있다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 하여튼 아까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은 그만큼 지방정부의 역할은 무궁무진하다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하고, 이제 지방 의회의 역할과 유상.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주로 단체장 중심의 지방자치입니다. 지방의 역할은 사실은 집행부 단체장 못지않게 중요한 의결기구로서 예산심의, 사무감사, 조례 입법권들을 가지고 있고, 모든 지방의 자치단체 행정은 의회의 결정이 없으면 한 가지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한데, 대개 지금까지는 지방의 의회보다는 단체장이 포커스를 맞춰지고 단체장의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의회는 그냥 통과 의뢰야. 근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고난이라든가 지금 여건으로 보면은 지방의회의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아까 이야기했죠. 아파트 자치위원회보다 1000배는 더 중요한 지방의회. 그런 역할들이 사실은 정당공천제를 기반으로 해서 일당일색 똑같은 당의 소속이다 보니까 거의 그냥 통과 의뢰 이런 이 견제와 감시 역할이 굉장히 좀 약화되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이 빚어지는 불합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말할 수 없는 거죠. 지방의회, 그러니까 지금까지 단체장 중심의 지방자치를 이제는 지방의회에게 정말 뭔가 역할과 이상에 맞는 그런 권한과 의무를 주는 것으로 지금 우리 이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보장입니다. 그리고 유상을 강화합니다. 1번 지방의회를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의회는 지방의회 소속의 전문위원들이라든가 의회직 공무원들이 다 단체장이 시장 군수가 임명해서 보내니까 이 사람들이 인사권을 가지고는 시장 군수한테 눈치 보지 지방의회 의원님들을 제대로 보좌질 않아요. 사실 지방의회 의회직 공무원들이 다들 집행부 편이에요. 그러니까 집행부의 모든 흠이라든가 문제점들이 있으면 덮으려고 그러지, 그것을 정당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하는데 그 역량을 쏟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번에 바뀐 지방자치 조례는 지방의회 의회직 공무원을 지방의회 의장이 임명하게 돼 있어요. 비로소. 그것도 몇 명 안 되지. 두 번째로, 지방의회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전문 인력, 그러니까 보좌관을 이제 신설하게 돼 있어요. 다 줘버렸으면 좋겠는데 뭐 2명당 1명씩 준다. 그것도 어디요? 군의원들이 250만 원, 300만 원 받고 어떻게 밤새 일해서 밤새 공부해서 지방의회 할 수 있냐? 군청 앞에다 식당 하나 두면 군의원이라고 맨날 언론이 와서 찍어버리고, 군의원들은 그냥 슈퍼맨이 어디서 어떻게 나 생활하는지 모르겠어. 장사도 오지 말라, 뭣도 오지 말라. 그러면서 또 시민들은 지방의 의원들을 좋게라도 보나요? 뭐냐, 허수아비다, 거수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전문인력 충원, 그리고 최근에 강의 한번 왔다 간 이현우 의원은 지방의원의 급여 수준도 지금부터 대폭 현실화하자 해서 5급 공무원 수준을 해야 된다. 저는 한 4급 정도가 맞다고 보여지는데,
공무원이라도 나는 정말 세상에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서 토목직 공무원, 보건직 공무원, 무슨 공무원, 심지어는 공무직 공무원까지 다 경력에 맞는 이 월급을 주잖아요. 심사해서 주지 않아요. 매금 매도봉 이렇게 주잖아요. 유일하게 심사해서 지방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공무원, 지방원밖에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지방원들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 다 그 이야기 그 정도 합시다. 그랬는데 이제 지방의회 독립성이 중요하다. 아까 내가 이야기 쭉 했던 내용이에요. 두 번째로 거기에 따라서 지방의회 책임성도 좀 강화하자. 그래서 지방의 모든 의정 활동은 이제 공개하게 돼 있어. 선제적으로. 두 번째로는 지방의회도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기로 했어. 자기들끼리 감싸니까. 뭔 잘못했어도 그냥 아이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이랬는데 이제는 지방의회에 대해서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해서 윤리규정을 심판할 수 있는 외부인의 윤리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지방의원들도 거기에 합당한 감시도 받고 윤리규정도 이제 적용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앞에 설명을 안 드렸는데 또 하나가 주민 참여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금 지방자치법이 개정됐고 별도의 법률로서 지방조례발안법, 그러니까 주민조례발안법, 이제 이 법률이 따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과 더불어서 주민감사청구권과 주민조례발안권이 지금 훨씬 더 완화된, 주민들이 스스로 군정이라든가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제도가 지금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기본 윤곽이 단체장 중심, 기관 통합형으로 설계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고 또 그 입법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제대로 감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걸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미 개정되어서 다음 지방의회에 당선되는 사람들부터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마지막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마지막 이제 결론입니다. 지방의 일꾼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그 지방의 일꾼이 직접적으로 제도권에 참여하든 시민 단체 대표로서 지방 살림에 대해서 감시 활동을 하는 사람이든 간에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이야기 좀 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그냥 반쪽도 아니고 원쪽이고 지금까지 정치의 본령이고 제가 이야기하면 민생정치의 보물섬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여기는 하고 싶다고 하는 자리가 아니다. 자기가 그만큼 노력하고 준비하고 전체가 필요해서 가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목민심사에 목민지관 불가구야라 이렇게 이런 글자가 있더라고요. 다른 벼슬은 다 빼놓고 목민관이라는 그 직책은 절대로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무거운 직책이고 많은 조건이 필요한 그 직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 첫 번째로 이제 이거 좀 너무 추상적이긴 한데요. 무거운 책임감과 유능한 정책 능력이 있어야 된다. 사람들이 왜 너 지방의원 하려고 그래? 그러면 내가 나 화순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자기가 의회 의원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갖는 사람은 지방의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목표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정치가 화순에 만들어져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무거운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그 무거운 책임감은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유능한 정책 능력,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기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극한 내민의식과 제가 좀 추상적으로 정리했으니까 그렇게 말하십시오. 제 이야기니까. 저는 이것을 더 먼저 제1조항으로 생각합니다. 목민관, 너무 무거우니까 지방 일꾼,
지방 일꾼들은 무엇보다도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지극한 애민의식이 있어요. 그냥 애민의식이 아니에요. 인정머리에서 나오는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자기 마음속 깊은 애민의식, 애양심, 사명감,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꼭 이루고자 하는 그런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무거운 책임감과 유능한 정책력. 제가 마지막에 패거리가 아닌 팀플레이로 승부해라. 제가 정치하니까 어렵더라고요. 제가 지극한 애민의식도 있고 나름대로 정책 능력도 있는데 그것을 세상의 변화로서 연결시키는 그것으로 정책을 만들고 예산 시민을 한다 하더라도 세상이 쉽게 안 바뀌어. 아파트에서 뭐 이렇게 우리가 깐깐히 한다 해서 좋은 아파트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정말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 능력도 필요하고 함께 공동작업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아까 이야기했지만 뭐 군의원들이 하나의 제도를 만들어도 집행부가 발의한 조례는 쉽게 나가는데 군의원들이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하나 조례 딱 만들면 집행부에서 힘 딱 빼봅니다. 통과되기도 쉽지 않아. 그리고 그것이 예산이 소요되면 어찌든지 집행부가 그냥 별로 힘을 안 실어줘. 힘없는 조례와 힘 있는 조례가 구별이 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정말 세상의 변화로 이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시민하고 소통도 잘해야 되고 함께하는 동료들하고도 소통을 잘해야 돼. 그건 패거리가 아니에요. 팀플레이라 생각해. 같이 생각을 공유해야 돼. 소명의식을 공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생각이 실천으로 이어지고 실천이 세상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지방의 일꾼들의 역할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지역위원회라고는 우리가 민주당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민주당이 그냥 공천받으려고 민주당 한 거 아니라고. 소위 말해 우리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함께 바꿔보자고 하는 마음을 모으는 그런 사업장이라고. 쉽게 이 민주당만 하면은 선거 치르기 위해서 민주당 하는 사람 아니야.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팀플레이 한다는 게 자기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부탁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 뭐 마무리 지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역위원장입니다. 저는 꼭 기준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하순 정치가 어떻게 되고자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또 저한테 그렇게 요구해 주세요. 그냥 정치라는 것이 자기 개인의 자유의지로 시작되는 것이긴 하지만 정치의 완성은 절대로 함께 팀플레이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을 잡는 사람이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해버리고 기준이 친불친으로 가버리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을 왜 못 잡냐면 서로 다 아는 안면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치 문화가 그렇게 바뀌었을 때 우리의 정치도 바뀔 수 있다. 저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나주화성 지역위원회를 한번 좀 독하게 운영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동료들과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지방선거까지 지금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이 하나하나 변화해야 될 모습이 우리 하순정치의 변화의 동력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